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15분이었는데 앞쪽에서 많이 쓰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인물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쉬운 작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표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거나 책을 썼으면 여러분들이 인물 정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해가지고. 그래서 꼬박꼬박 우리 회사와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냈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책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나름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래서 제 9번째 책, 제 기획이랑 감수까지 합하면 12번째 책인데요. 비기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부족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사시거나 저한테 얻으시거나 하셔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각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적었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고 창업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공저자가 자신의 그 창업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6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왔어요. 아침에 총 6억 원인데 이상하게 5억 1천 얼마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공을 하나 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나머지 9천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창업자분도 9천만 원이 빠진 상태로 입금이 된 거를 확인을 못 하셨나 봐요.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들이 창업과 투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에 몇 번 창업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몇 번이나 투자 유치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투자 유치라는 걸 해본 게 딱 5번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는 120번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한 검토는 500개 이상 했겠죠. 그 사람들과 또 만나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의 창업자들을 만났겠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는 건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대표님이 투자한 곳 중에 잘 된 곳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2개는 IPO를 했고요. 15개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120개 중에? 120개 중에 물론 1~2개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근데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8개는 원금만 회수한 상태로 엑시트 되어 있고요. 8개는 저도 모르게 폐업해 있는 것도 있고, 저한테 열심히 얘기했지만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달에 폐업 신고를 내신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폐업한 거를 제가 검색하다가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분은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두문불출, 연락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다 없어졌을 테니까 이제 대표밖에 전화번호가 없는데 대표도 연락이 안 돼요. 어디가 있나 했더니 싱가포르 가 있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은 어떡하고 거기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나머지는 생존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성장 중일 거고요. 누군가는 아마 생존하고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버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창업자들을 볼 때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득되지 않아요, 사실은 투자자들은.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투자하면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10억을 넣은 게 아니라 한 1억 정도 한번 넣어보고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1000만 원 넣으려다가 야 이거는 지금 대박이다. 빨리
10억을 넣고 이 사람 밸류에이션을 빨리 높여줘야지 내가 다음번 라운드를 또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다양하시고요. 창업자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창업자들은 크리에이티브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로 가시고요. 여러분들 역량껏 하십시오. 어차피 흥하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책 내용 중에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업무 센서라는 대표자의 업무 센서 5가지라는 표현을 가져왔어요. 마감 센서. 예. 잔고를 계속 보면 마감 센서가 생깁니다. 야, 이틀 후에 내가 월급 줘야 되는데, 이틀 후에 뭐 비용 나갈 게 있는데, 일주일 후에 내가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이런 강박감,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여러분들한테 민감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자꾸 놓치시고, 투자자와의 미팅도 놓치시고, 또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기를 놓치시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마감은 데드라인, 그거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죽는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내시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잔고의 위기가 항상 제일 큰 위기더라고요. 자, 어떻게든 잔고를 채워놓고 마감에 맞춰서 돈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센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센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센서가 이제 잔고의 센서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투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고가 계속 비는 거거든요. 근데 잔고가 비어가는 상황, 대출금이 늘어나는 상황, 투자 유치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유치한 금액은요, 다른 통장에 넣으십시오. 대출 통장 다른 통장에 넣으십시오. 비용 나가는 거 다른 통장에 넣으시고요. 세금 통장 따로 관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냥 목적별로 따로따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 한 통장에 몰아넣죠. 몰아넣고 이제 헷갈리죠. 막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 세금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 직원들 세금까지 내가 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년, 5년 정도 지난 대표님들을 만나면 아주 로봇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직원들과 엄청 한번 싸워봤어. 파트너들과도 죽도록 한번 싸워봤어요. 투자자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돈 내놔라 안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난리 한번 쳐봤습니다. 자, 그런 분들일수록 감정이 메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리더십이 발생이 됩니다. 직원들이 왔는데 로봇 같은 대표와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여러분들과 인생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시간 짧겠지만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감정선이 흐르고 있는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아주 건조한 대표일수록 투자하기 꺼려집니다. 아주 숫자만 계산하고 나면 숫자 먹고 날려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분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원금으로 회수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강조하는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고 같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투자받고 뭐 성장하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과도 함께 즐거운 때를 보내셔야 되고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취미를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 센서도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들 항상 옵니다. 잔고는 떨어져가고 직원은 나가버리고 경쟁자는 나보다 더 투자 잘 받고 이런 경우 뭐 흔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난 안 돼. 그리고 뭔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시킨 일은 자꾸 마감이 안 지켜져. 뭔가 내가 원하던 돈들은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돈들만 자꾸 빠져나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아침이 일어나는 게 불안하다면 여러분들 잠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들한테 잠깐 멈춰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 멈추고 진짜 비용 막 나가는 것들 한번 멈춰보시고, 마케팅 하시던 거 잠깐 멈추고, 홍보하시던 거 멈추고, 투자 유치하던 거 멈추고, 정말 희망적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희망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다수의 CEO들이 겪는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예, 희망이 없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존재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고, 다시는 기회가 점점, 다시 있을 기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멈추고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막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머리도 딱 멈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멈추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 이게 나로부터 멈추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 그 작년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멈추니까, 대표자가 멈추니까 직원들이 멈추고, 파트너가 멈추고, 고객이 멈추고,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가만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나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이었죠. 문제는 끊임없이 뭔가 더 해내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도 기회를 더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멈추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해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왔어요. 오히려 ICT 분야에서는 훨씬 더 큰 기회들이 사실은 작년에 우리한테 왔었죠. 자, 업종 불문하고 사람들은 변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진일보해야 되고, 어디서 더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자신의 센서를 한번 발휘해 보면 좋겠어요. 크래프톤이 상장한다고 합니다. 뭐 몇십조 원이라고, 뭐 그 넥슨, 뭐 NC소프트, 뭐 등등 해가지고 넷마블 이런 데보다 더 크대요. 기대가 엄청 크겠죠. 요게 초기에 투자했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그죠? 한 160배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그죠? 한 4년 전만에 우리가 투자했어도. 자, 근데 사실은 크래프톤 전에 이제 블루홀 시절에 돈이 더럽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장병규 의장이 돈이 있었어요. 자기는 있었는데 또 자기 돈을 앞선 투자자보다 밸류를 낮아가면서 자기 돈으로 또 투자를 수혈하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순간이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그 장병규 의장님의 고민은 사실은 월급 주는 거가 아니라 이 회사가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작게 시작해보자고 오히려 독려를 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아주 작은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그 게임이 그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통도 안 하던 스팀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거기서 대박이 나면서 이제 정식 게임화되고 유료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사실 이런 데 있는 거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톡 4명이 지금 카카오 전체 그룹을 먹여 살리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랑 비슷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패의 원인은 정말 명확하게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거를 집착하니까. 그죠? 근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투자자들이 압니까? 고객이 압니까? 여러분들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아이템의 실패거나 시기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시기가 안 맞아서 실패한 거를 내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계속 진일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회로를 계속 돌리는 분들입니다. 제가 실패하는 방법, 실패하는 상황 또는 이제 성공하는 방법들 이렇게 많이 강연을 하는데 뭐 별게 없어요. 실패는 정말 한 100만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딱 떨어져도 그냥 실패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직원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회사에 돈 현금 20억 원이 있는 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다음 연도에 5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부랴부랴 또 살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는 20억 원의 또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정말 살아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공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뭐 여러분들이 갖추려고 해도 잘 안 갖춰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사실은 살아남는 방법이고, 살아남다 보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비교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이 너무 많죠. 제 책에도 들어와 있고요. 제 뭐 검색해 보시면 요 내용이 제 강연 내용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스스로 변신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했으면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멈췄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쪽팔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쪽팔리지 않게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행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존하고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운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앞쪽과 뒤쪽에 한두 개 그 기업들은 야, 왜 놓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신 SKT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